OPD의 라디오 카페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 비전까지 직접 열린 행정 라디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자,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익산시의 시정 이야기 직접 챙기십니다.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정원율 익산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첫 경기를 펼칩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아시아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돌풍에 마침표를 찍을 때는 역시 한국밖에 없다. 우리 코리아 K열풍으로 분명히 오늘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뭐 지금 질문이 없는 그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응원은 잘해요. 직접 축구한 지는 오래됐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거리 응원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어떻게 보면 현장 행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월드컵의 맛은 사실은 거리 응원인데 최근에 이태원 사고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고 우리 익산도 지금 딱 한 군데 영등 시민공원에서 철저한 안전대책 그걸 마친 후에 지금 한 300명 정도 그것도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도의 거리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성숙한 질서의식이 아마 우리 지역은 사고 없이 잘 응원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저녁 챙기실 것 같은데 그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대표팀이 몇 대 몇으로 승리를 할지 그게 맞으면 이제 또 내일 굉장히 양쪽에 이제 2대1, 2대1인데 중집을 찍으려면 3대1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3대2가 굉장히 재밌는 스코어잖아요. 2대1과 3대2가. 그래서 이제 축구가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중남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시아로 조금 돌아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 익산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마침표를 착 찍어줘 버리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아시아 전성시대가 다가온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정원율 시장님께서도 파이팅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힘을 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뭐 나라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재난 이 어떤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준비하는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익산시에서도 안전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을까요? 먼저 이태원 참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면 갈수록 거의 더 새록새록 아마 그 아픔이 떠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죠. 최선책인데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대참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옛날 같이 무방비 상태로 해서 하늘만 타고 운만 이렇게 기대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이것이 그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 영화관이나 공연시설, 마트 등 여기를 연말까지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안전 상태는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는 충분히 사전에 대피로를 확보를 해서 또 안전요원 또 대피 유도요원 배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입 그 수능 시험 볼 때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그 맞춤형 수송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때는 그 읍면 지역,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 데는
우리 그 자율방범대가 지금 차량이 한 대씩 시에도 다 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안전하게 수송을 했죠. 수송을 했고 그래서 그 교통 때문에 결실을 하는 그런 학생이 하나도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또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사회 힐링 프로그램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또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권 전역의 순찰이나 유해 환경 사전에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에 눈에 띄는 게 정원율 시장님께서는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셨어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심폐소생술이 정말 조그마한 우리 관심과 노력으로 생명 하나를 쉽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위에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동안에는 좀 그래서 소홀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계기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적어도 한 가구에 한 명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양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익산시에 지금 한 12만 가구가 좀 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12만 명을 다 단기적으로 그 양성은 못해요. 그는 한 10,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전담 부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번에. 제가 보건소, 본소 비롯해서 지소, 사업소 해가지고 보건소 조직을 이용을 해서 또 거기에 그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요. 응급구조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교육 이수하면 교육 이수증을 시장 이름으로 이수했당 이수증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일정한 또 필요에 따른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 시민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된 지금 사업 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파를 하고자 하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올해 226개 단체 중에서 익산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가 재난안전관리면에서 전국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재난에는 이제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는 익산시가 아주 강한 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다. 문제는 이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그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우수 기관 선정이 돼서 대통령의 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우리 개인이 표창받은 것이 아니고 익산시가 단체로 이렇게 표창을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지만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해서 익산은 좀 안전도시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을 대내위에 표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표창을 받으니까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엄청 옵니다. 익산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참 부수적인 효과라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그 대비책을 잘 마련해 놔야 유사시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재난 아니에요. 이런 재난을 우리 대비를 최고로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단기간에 준비해서 평가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이런 평가에서 1위를 받으니까 그동안에 정말 준비를 잘 해왔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를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올해부터 사실 시작이 됐지만 2023년도가 익산 방문의 해입니다.
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을 목표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모습의 익산형 그 관광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익산 방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체 여행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익산 방문회로 공식 설정을 하고 대한민국 심장부인 잠시 롯데월드 호텔에서 얼마 전에 거기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관광 익산으로 오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이제 관광 인프라를 좀 준비를 해왔잖아요. 먼저 역사문화자원. 우리 지금 우리 다음 달이면은 미륵사지 국보가 하나 더 생겨요. 사리장엄이 보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국보로 승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총 합해서 국보가 9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이제 익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반절 이상이 존재해 있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 자원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미륵사지 정비가 다 끝났고 관광지까지 정비를 다 했고 거기에 또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또 어린이 박물관은 정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미륵사지에도 지금 이제 주말에 가보면은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오고 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도 그 발굴 정비 다 하고 거기에 VR 왕궁 역사 박물관을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VR 체험관도 거기를 있고요. 가도 아이들 볼거리가 많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이제 서둥 생가타도 지금 복원하고 있고 탐방 거점 센터 하고 있고 또 한옥 체험단지도 지금 이제 그 국비 사업 이제 금년도 그 다음 달이면 결정이 될 건데 그거 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거 문제는 이 인프라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다행인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니야. 같은 백제 역사 유물이지만은 우리는 서동서나의 정말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서동을 기반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관광 프로그램 상품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법정 문화도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관광 상품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역할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익산이 이제 교통도시 아닙니까? 특히 철도 도시. 철도와 연계해서 이제 그 관광 상품을 또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KTX 타고 오면은 렌트카를 우리가 제공한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 택시. 지금 관광 택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릉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관광 택시도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젊은 사람들 레일러들한테 또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KTX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번 달은 금년부터는 뭘 하고 있는 거니? 익산에 20명 이상 오면은 저희들이 차 한 대당 4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은 1인당 15,000원씩 또 별도로 드려요. 이것은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 때문에 한옥마을이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제가 부지사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처음 한옥마을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다 손님마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고 특히 이제 요새는 수학여행 또 학생들 체험 활동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들 오면 학생들도 1인당 5천원씩 최고 5천원까지 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저희들이 마케팅을 지금 시작을 지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올해까지 익산을 방문한 그 관광객이 대략 230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는데 실제는 좀 더 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들어요.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국가축제 때 70만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하나도 지금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거니? 개특기 장소가 있는 데만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개특기 장소를 제대로 이제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500만 원 금방
이제 달성할 걸로 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1,000만을 바라보고 있다. 1,000만 관광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관광 자원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뭐 교통 지원부터 관광 상품 개발, 어떻게 보면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큰 소중한 하드웨어에 정말 세밀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익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 정원율 시장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자연 관광지가 지금 우선 그 순교해진 정원, 비원이라고 하죠. 아가페 정원. 그래서 이제 젊은 MZ 세대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황등에 있는 아가페 정원이 아가페 있고 정원이요. 그 옆에는 또 고스락. 고스락도 전통 항아리가 장 체험하는 장류 체험하는 항아리가 4,000개가 넘는데 정말 유지 사람들 오면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시골 정취가 그대로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용안 생태 습지. 와, 용안 생태 습지는 정말 제대로 뒤쪽까지 보면 굉장하던데요. 그게 한 100만 평 정도 돼요.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넓은 습지입니다. 생태 습지고 고수부지가 돼요. 거기에다 우리는 국가정원 지정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온갖 그 나무들, 그 꽃들 많이 식재를 해서 지금 가을철에 딱 좋은 관광지가 저는 거기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아이들 좋아하는 또 바람개비 또 정원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옆에 또 승마장 가보셨어요? 아, 정말 그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도 유치하시고 올해도 올해만 하더라도 승마대회가 지금 4번째 벌써 열리고 있는데 그 코스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코스입니다. 특히 유성 코스는 갈대밭 사이로 10km를 이렇게 조성해놨는데 외승길이죠. 그 유성길 지구력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이쪽까지 왔었어요. 유지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러 올 정도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는 승마장,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왕궁의 포레스트 가봤죠. 여기는 이제 개인이 민자로 투자를 한 겁니다. 아주 안목이 있으신 분이 잘 투자를 했는데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돼 있어요. 지금은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촌사람이라 얘기 들을 정도로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관광은 이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 한옥이 아니라 한우 한우 타운이 생겼죠. 이미 전국적으로 뭐 유명해진 것 같고 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근마에 소등궁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아주 멋있는 그 기와 전통 가옥 그 근마트라는 입구에 저게 무슨 궁전인가 사람 처음 못 그래요. 저게 왕궁인가 궁전인가 막 그럴 정도로 휘황찬란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한우 고기가 맛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늘 제빵소라고 해서 그 아주 그 따끈따끈한 그 제과점이 제빵소가 2개가 또 2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게 관광 여행 오면은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먹거리가 필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익산도 이런 먹거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MZ 세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행적인 관광 자원 프로그램을 뭐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원을 정말 잘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관광 정책. 정말 익산시 방문하시면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리라 생각합니다. MZ 세대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추가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국가축제 기간 동안에 홀로그램 축제 그때 사회 보셨죠? 아니 저는 안 봤는데. 그랬던가요? 교도소 세트장에서 교도소 세트장에서 그것을 하니까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때도 연일 전부 다 그 예약이 다 예약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 성황리에 잘 끝났고 지금 또 이제 교도소는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군이 교도소 탈출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탈출하는 그 과정인데 이것도 그 예약을 오픈하자마자 이건 뭐 몇 분 만에 다 매진됐다더라. 그런 정도로 이것도 핫해요 지금. 그런 것들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다. 정말 그 성당면 교도소 세트장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지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민속촌에서도 거기를 진출하려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선 8기를 맞아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의 방향 어떻게 이 설계가 됐는지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조직 개편은 제가 이제 새로 3선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 공약을 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되잖아요. 옛날 조직에서는 그것을 다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시한 4대 비전에 맞게 104개 세부 공약사를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대강을 설명을 드리면은 4개의 국을 그 편제를 다시 짰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 재난이 제일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주무국장, 행정 안전국장, 교육 안전국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주무국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재난을 중시하는가 이것을 이제 단체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또 중대재해 전담하는 조직을 다시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중대재해법 얼마나 중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요. 그래서 중대재해 그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고 또 제가 두 번째 공약이 녹색 정원도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인 녹색 도시 관리 사업소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익산 시내 공원이 한 도시공원이 103개인가 있어요. 1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방치해놓은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보면은 참 안타깝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런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 그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원을 계속 조성해서 익산의 녹지 공간을 확충해가는 그런 주무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는 이제 우리 농업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은 농업이죠. 2차 산업이 이제 식품 아닙니까? 식품 클러스터 와 있죠.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이오 산업이에요. 첨단, 첨단 농업, 그 농생명 과학을 응용한 최고 고부가치를 가지는 그런 바이오 산업인데 우리 농정국을 이번에 바이오 농정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린바이오 캠퍼스라는 것도 유치가 됐죠. 출발이 이제 그린바이오 캠퍼스에서 시작을 해요. 바이오 그 산업 그 사관학교라고 부르면 되죠. 그래서 일꾼들을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큐베이팅까지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은 우리 지금 새로 산업단지 짓고 있는 데가 바이오 산단이에요. 바이오 혁신 산단. 그래가 이제 전부 다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런 지금 그림을 그려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 식품을 넘어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진전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도 이번에 교육 부분이 특화가 돼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교육하면 이제 교육청 업무라고 자치단체들이 관여를 안 했죠. 근데 이대로 둬서는 우리 그 인구 유출하는 걸 우리 막을 수가 없다. 우리 그 교육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자. 그래서 교육 전담과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사업들을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인재 학당, 이제 일이 학숙이라고 일단은 그렇죠. 장학숙 같은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서울의 일타 강사 같은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그 강연을 들을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 초빙을 합니다. 여기다가 학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 초빙을 해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공부를 해라. 마음껏 해라. 그것이 지금 준비 중인데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이죠. 그 이외에도 교육에 관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이게 그 아카데미직한 교육 프로그램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업그레이드된 교육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녹색 정원도시가 익산의 또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이 환경 부분도 녹색도시 환경국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녹색 환경국으로 해서 이제 환경 플러스 녹색 그 정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옛날에는 안전하고 붙여놨었잖아요 환경을. 근데 이제 안전은 주무국으로 가고 여기는 녹색 정원도시 거기하고 이제 그 붙여놨죠. 네네. 실제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익산시의 가장 큰 민원이 악취였지 않습니까? 이 담당 부서였는데 요즘은 시민 여러분들이 악취 측정 차량을 자주 목격을 하면서 좀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 가고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시민 탑승 데이를 탑승 데이를 설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시민이 그 차를 타봐라.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악취 측정차인데 지금 악취가 발생을 하면은 단속을 하고 싶어도 이 악취가 어디서 나왔는지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차 타보면 시간 다 가버렸어요. 몇 시간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각 주요 공장마다 악취 지도가 전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악취 측정차에서 측정이 되면은 바로 거기 맞춰서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거의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는 거죠. 사실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들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악취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 우리 익산에 돼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아주 수범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익산 시내 곳곳 그 방송국 중계차 차량 같은 모습을 한 악취 측정 차량이 이게 돌아다닐 겁니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민선 8기의 4대 비전을 이게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익산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민선 8기 그 공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제 지난달에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적극 호응을 해주신 우리 시의 의원님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응원해주신 우리 시민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 강력하게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임기 내에 약속했던 일은 반드시 다 이뤄내겠다. 이제 익산시가 새롭게 출발한다. 좀 전에 제가 시장 해왔지만은 그때하고 또 다른 모습의 익산시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 익산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익산 대도약의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함께 공감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열린 행정 이 시간에 직접 또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익산시의 다양한 이야기 정원율 익산시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노래 들으면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태극전사들을 위해서 오필슨 코리아 이 노래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화이팅 한번 제청합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